맛있게 먹으면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가순입니다. 네, 저희 윤식단은 아까 인트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다이어트 식습관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무조건 운동을 빡세게 한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굶는다 이런 거 말고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너무나 덥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더운 날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노출의 계절, 노출의. 다이어트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 다가오는 여름이다 보니까 더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카 라디오와 함께 오늘 다이어트에 굉장히 정보가 되는 좋은 식습관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초와 다이어트의 관계인데요. 네, 사실 좀 기사를 읽어보면 가끔가다 식초가 혈당 지수를 천천히 올라가도록 돕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사실일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혹시 아세요? 파인애플 식초, 바나나 식초 이렇게 과일 식초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식초들도 우리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식초와 다이어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식초를 마시면 왜 다이어트에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싱. 네, 사실 식초에 대해서 다들 아시나요? 뭐 요리에 쓰인다 정도일 텐데요. 식초의 정의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식초 우리가 다 알긴 하는데 막상 식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정의를 한번 보면요. 그 과일이나 곡물 등을 특정 방법으로 발효시켜서 만드는 조미료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식초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박가순이님? 역사 왠지 한 500년 전? 아니에요. 생각보다 식초의 역사는요 기원전 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기원 전까지 올라간다고요? 네네. 자, 인류가 만든 최초의 조미료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거의 술의 역사랑 거의 비슷하게 오래됐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의 식초는 기원전 5,000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 기록에 따르면요 건포도와 대추야자가 발효 식초가 되었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초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재밌는 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술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약간 막걸리 담글 때 네. 이런 거 발효 과정 거치니까 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발효라는 표현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바로 식초나 술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발효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술을 한 번 더 발효 과정을 거치면은 식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식초는 그냥 술 그 다음 단계네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술 속에 에탄올이라는 효모 과정을 거치면 아세트산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아세트산이 신맛을 내는 식초의 주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술이 쉬게 되면은 식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원래 쉬게 되면 약간 상했다. 네.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식초는 몸에도 되게 좋고 맞아요. 음식에도 꼭 필요한 재료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식초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바로 달달한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술도 약간 달달하잖아요. 네. 술도 그러면 달달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식초로 만들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뭐 사과 식초, 네. 아까 말한 파인애플, 바나나 그다음 바나나 식초, 그다음에 이제 곡물로 된 식초 이런 게 있잖아요. 현미식초. 현미식초 이런 것처럼 이게 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안에 있는 포도당이 있어야만 발효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미생물, 효모라는 미생물이 이 당을 먹고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먹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 식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금치 식초, 뭐 상추 그쵸? 식초, 야채를 이용한 거 없겠네요. 맞아요. 또 꼭 포도당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식초를 마시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식초는요. 혈당의 증가 속도를 천천히 늦춰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두 가지 실험이 있었잖아요. 박가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와 일본에서 이제 실험했는데요. 제가 먼저 첫 번째 그리스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아테네 의과대학 연구진이 그 백미를 섭취할 때 식초를 첨가를 했는데 혈당 지수가 20에서 40% 정도나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혈당 지수가. 네. 또 두 번째 재밌는 실험은요. 일본 가나가와 현립 보건복지대학의 스기야마 미치코 교수팀이 2003년부터 전국 규모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흰 쌀밥 한 공기에 오이 식초를 첨가해 먹는 것만으로도 그냥 흰 쌀밥 먹을 때에 비해서 식후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갔다고 해요. 자, 이렇게 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식후 밥 먹고 나서 식초를 마시게 되면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데, 자, 그 원인이 뭘까? 그렇잖아요. 네. 이게 바로 식초에 포함된 이 아세트산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침 안에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아세트산은 침 안에 포함된 이 소화 요소의 작용을 약화시켜서 소화를 천천히 늦춰준다고 합니다. 그 소화가 점점 늦어지니까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거네요. 맞아요. 또한 그 식초가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몸은 당질이나 지방질을 이제 구연산 사이클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네. 근데 이 아세트산이 체내에 들어가면 구연산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식초를 마시면 이 구연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당질이나 지방질의 소비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구연산과 아미노산의 작용을 지방 연소를 촉진시킨다는 효과는 생각보다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최근에 정설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기능은 이제 지방 연소보다는 오히려 운동 후 피로 회복 효과에 사실 더 기능이 효과적이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있지만 약간 예, 미비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 연소도 연소인데 사실은 식초가 진짜 좋은 게요. 우리 몸의 피로 회복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게 더 커요, 사실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체내의 구연산과 아미노산 공급하면 짧은 시간 안에 구연산 사이클이 활성화돼서요. 식초를 섭취하면요. 운동으로 받는 피로를 빨리 회복할 수 있어서 운동량 증가에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식초는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기능도 있잖아요. 네. 근데 칼슘이 그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식초를 매일매일 섭취를 하면 내장 지방, 우리 복부 비만이라 하죠. 네. 이런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저희도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람의 몸은 이제 알칼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산성화가 되는 건 건강에 해롭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산성이 강한 식초를 마시게 되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 그 얘기 많이 해요. 산성화 이런 얘기 많이 그쵸. 하잖아요. 예, 막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물질들,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음식들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대표적인 되게 산이 강한 음식은 바로 식초잖아요. 그렇죠. pH 2 정도, 2, 3 그쵸. 정도니까. 예, 그런 식초를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데, 말씀대로 식초라는 게 사실 산성 식품은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생각보다 식초는요, 실제로는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식초 자체가 산성인데 네. 어떻게 이게 알칼리성 식품이 되는 건지.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음식 자체는 산성이더라도 우리 몸이 받아들일 때요, 산성은 제거하고 알칼리성 물질만 남기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로 알칼리성 음식이지만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산성으로 흡수하는 음식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식초는 생각보다는 산성화 음식이 아니라 알칼리성 음식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네,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하는지에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식초의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뭐 아까 우리가 바나나, 뭐 파인애플도 말했지만 이런 종류 말고 좀 큰 카테고리에서 좀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요즘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식초들은 흔히 이제 그냥 음료로 마실 수 있는 식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이제 식초의 종류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주정식초, 양조식초라고도 불리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건 알아요. 네. 저희가 엄마가 많이 쓰는 거, 어. 요리할 때 쓰는 게 바로 양조식초. 맞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대부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주정식초라고 하는데,
이 주정 식초는 뭐냐면 에틸 알코올에 물을 희석시키고 인위적으로 산소를 주입해서 이를 하루 이틀 만에 속성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급한 발효를 한 인공 식초보다는 다양한 유기산과 아미노산은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제 사과 식초, 레몬 식초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과나 레몬을 통으로 발효시킨다기보다는요,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주정 식초에 소량의 과일 농축액을 넣어서 맛을 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과일이 약간 숙성되고 발효가 아니네요. 그 통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뭐랄까 액기스를 살짝 넣어서 향을 내는 거라고 가까울 수가 있죠. 역시 근데 기업에서 만들 거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청정원에 있는 정통 사과 식초 같은 경우는 직접 사과를 3차에 걸쳐 발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 발효네요. 네, 이거는 조금 자연 발효 식초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과채 발효 식초, 천연 식초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과채 발효 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선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천연 발효 식초와 이제 비정제 설탕을 섞어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만드는 방법도 되게 쉬워요. 바로 과일, 식초, 설탕을 1대1대1 같은 양을 준비한 다음 식초와 설탕을 녹여낸 물을 파인애플에 부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밀봉하고 2주가량 실온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2주를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조금 근데 식초 하나 만든다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나는 밥에 뜸 들이는 것도 못 기다리겠는데 2주가량 실온 보관하는 근데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쉬운데 네. 그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얻어내는 시간까지 좀 꽤 걸린다. 근데 사실 살만 빠진다면 저는 2주 충분히 기다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이 여름 다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또 키포인트 줘야 될 건 이게 정말 다이어트 도움이 되는 건가? 그렇죠. 그게 또 궁금한 거잖아요. 맞아요. 자, 요새 사실 이제 가장 다이어트 식초로 되는 거는 이제 파인애플 식초잖아요. 네. 예. 자, 식초가 파인애플은 이제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 성분이 풍부해서 그 특히나 이제 이 배변 활동을 되게 좋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파인애플 자체가. 근데 파인애플 자체가 뭐 고기 연육 작용에도 많이 쓰이고 네. 저희 약간 너무 배부를 때도 파인애플 먹으면 소화가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 자체에 특히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를 돕는 브로멜린의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그냥 파인애플만 먹으면 되지 왜 네. 굳이 파인애플 식초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과일, 채소 그 자체를 먹는 게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이걸 발효시키면요 마치 우리가 김장김치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김치를 발효시키면 이제 유기산 성분이 나오게 되잖아요. 똑같이 과일과 채소를 발효시키면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고 에너지 소비율을 높여서 다른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 음식의 대사율도 높여서 궁극적으로 지방 축적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과일과 채소를 식초로 발효시켜서 먹게 되면 에너지 대사율도 높이고 체지방도 감소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식초를 어떻게 먹으면 더 좋을까 궁금한데요. 사실 그냥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에 희석해서 먹어야 되는 건지 그쵸. 아니면 뭐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 오일처럼 이렇게 뿌려 먹어야 되는 건지 맞아요. 이것도 참 궁금해요.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식초가 어떻게 좋냐, 그 다음에 식초의 종류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다이어트 도움이 되는 거 알았으니까 식초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보면은 사실 다이어트 이상적인 식초의 섭취량은 1회 식사에 10ml 정도를 섭취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삼시세끼 하루에 3번 먹는다고 하면 한 30ml 정도 먹는 네.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식초는요.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이나 혈중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섭취 시 가장 좋은 시간대는요. 식사할 때나 식사한 후라고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그게 갑자기 혈당이 증가하는 거 막아주니까 맞아요. 그 전에 식초를 같이 먹으면 좋다. 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굳이 따로 식초를 마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뭐 파인애플 식초, 바나나 식초 되게 다이어트 관련된 식초가 되게 많은데 네. 이걸 따로 먹어야 된다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건 좀 상술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식초는요. 식욕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좀 음식이 그러니까 식욕이 좀 안 좋다거나
좀 잘 못 먹는 사람한테 흔히 말하면 약간 신맛이 나는 것들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이제 생기가 돈다, 입맛이 돋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신 것 좀 먹으면 되게 음식이 돋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복 중에 더구나 너무나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고 있는 상황에서 식초를 먹을 때 갑자기 식욕이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과식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위가 약한 경우는요. 이 공복에 식초를 마시게 되면 위궤양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산이 있으니까 네네, 좀 맞아요. 시큼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요. 식초 자체는요. 굳이 이 그러니까 마시는 식초보다는요. 그냥 요리에 바로 먹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좀 유명한 파인애플 식초. 네. 이거 좀 맛있게 좀 만드는 법 한번 알려드릴까요?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TV 프로그램 나왔는데 MBN 청기누설 6개월 만에 15kg 감량. 파인애플 식초 만드는 비법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그 천연 발효 식초를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백설탕, 하얀 설탕 대신에 노란 설탕, 그리고 황설탕을 사용합니다. 제조 과정에서는 과일, 식초, 설탕이 1대1대1 비율로 들어가고요. 이제 파인애플에도 과당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설탕을 첨가하기 때문에 음료수만큼의 당분이 좀 추가가 되는 게 좀 있어요, 사실. 맞아요. 네. 자, 이 파인애플 이 과정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파인애플 식초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흑초라고 현미를 천연 발효시켜 만드는 식초가 시중에 팔아요. 아, 네, 마트에서 팔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이어트 그 식초라고 좀 알려져 있긴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좀 이 오늘 식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정리하자면은 궁극적으로 식초 자체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굳이 음료로 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식초 자체가 워낙 시기 때문에 그 안에 당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식초를 굳이 따로 사 먹을 필요 없이 평소에 요리를 할 때 천연 발효 식초 같은 걸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식사 중에 음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네. 어떠셨어요? 오늘 그 식초는 사실 음식에 쓸 때 미역 냉국 이럴 때만 제가 쓰인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건 밥 먹으면서 같이 먹어도 참 좋구나. 맞아요. 오늘부터 좀 10ml까지 힘들면 5ml, 뭐 3ml 정도라도 도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1부는 요걸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그 우리 모두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